오늘은 35번째 시간 강요를 부탁으로 바꿔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부탁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드릴 겁니다. 어머니 주변에 부탁 잘 하세요? 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나 뭐가 좀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있나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탁을 잘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을 그때그때 잘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부탁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이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크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절당할 때 내가 받을 상처 때문에 두려워서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은 괜히 속상하고 이런 기분이 오히려 더 불편해서 부탁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힘들까봐 괜히 상대방한테 부담을 줄까봐 이런 게 힘들어서 이제 부탁을 못하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저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부탁을 못하고 강요를 해요. 억지로 막 시키거나 억지로 막 강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든지 나보다 좀 힘이 약하다든지 혹은 직장 내 서열 관계에서 나보다 좀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강요를 하기가 쉽게 되는데 그렇게 강요를 하면 당장 필요한 일들이 해결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표정을 짓는 상대방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표정이죠? 네, 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나요? 나랑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우리가 강요로서 일을 해결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긴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강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내가 이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건지 강요를 하고 있는 건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부탁을 한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이게 부탁이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야, 나 10,000원만 좀 꺼주라. 부탁이죠. 근데 상대방이 거절을 해요. 아니, 나 돈 없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을 했을 때 내가 야, 씨, 뭐, 그딴 거 가지고는, 그것도 못 해주냐? 너는?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한다면은요, 그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강요를 한 거일 수 있어요. 야, 나 지금 정말 급한데 10,000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했는데, 나도 미안해. 나도 지금 돈이 여유가 없네. 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가 괜찮다면은, 그거는 부탁을 한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하는 게 부탁인지 강요인지는요, 그 부탁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괜찮다라면 부탁을 하는 거지만 이거 반드시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화가 날 것 같은지 서운할 것 같다든지 하면은요, 그 에너지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표현은 똑같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건 강요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탁을 하는 게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책들에서 여러 가지 대화법들에서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수업에서 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간단한 공식을 먼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순서대로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찰. 내가 실제로 들은 게 뭐고 실제로 본 게 무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고 쉽게 혼동을 하는 게 판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봤어요. 봤을 때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거를 보자마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요. 야, 이 게으른 놈. 내지는 너는 왜 하는 일이 매사가 그래?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느낌입니다. 그때 옳고 그르다는 나의 생각이나 이렇게 한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라는 나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은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내 느낌이 어떤지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욕구. 욕구하고 반대되는 거는 수단이나 방법. 너 반드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부탁입니다. 부탁과 강요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 부탁이 있고요. 혹은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같이 사는 식구 아들이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는 좀 쓰레기통에 잘 모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잘 버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들 방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옷도 바닥에 있고 여기저기 먹다 남은 것들이 막 있어요. 자, 그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흔히 뭐라고 하기 쉽죠? 야, 이 자식아, 나의 게으른 놈아, 넌 이게 뭐야? 이게 돼지우리지? 이게 사람 사는 데니? 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쉽게 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들이 좀 청결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나는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데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잘 달성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보는 거 첫 번째 관찰이죠. 뭘 관찰했죠? 엄마가 네 방을 보니까 지저분하네는 판단이에요. 네 방을 보니까 옷도 바닥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먹은 음식들이 네 책상에 그대로 있네 라고 본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입니다. 너 왜 맨날 이러니?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봤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좀 답답하거나 이걸 보니까 엄마가 좀 짜증이 나. 엄마가 많이 지금 속상해. 엄마가 좀 답답해. 라고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당장 안 치워? 가 아니라 내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가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들이 좀 잘 지켜지는 걸 원해. 라든지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이 좀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좀 어떠니? 라고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바빠서 이거 먼저 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엄마 말이 맞긴 맞는데 근데 나는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이런데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행동 부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엄마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시간만 더 있다가 내가 이거 다 끝내놓고 할게요 라고 하든지 이런 대답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더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자, 딸이 외출을 해서 아무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 11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넘어가고 1시쯤 돼서 그때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야! 지금이 몇 시야? 일찍 못 다녀? 라고 우리는 반응을 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은 딸은 맨날 잔소리 하면서 그냥 밖으로 휙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엄마를 피해 다닐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배운 대로 해보는 겁니다. 관찰, 뭘 관찰했죠? 늦게 들어왔네. 이건 판단이죠. 한시가 딸한테는 되게 일찍 들어온 걸지도 몰라요. 늦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찰한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들어온 시간이 1시네. 자, 그 다음에 뭐죠? 느낌. 엄마는 뭘 느끼고 있을까요? 엄마가 많이 걱정됐어. 엄마가 많이 불안했어. 욕구. 뭘 바랬죠? 네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엄마가 좀 미리 확신할 수 있었으면은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부탁. 다음에는 네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좀 연락을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을 하거나 혹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딸은 맨날 잔소리야 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 너무 많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숙제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죠?
공부해라, 강요할, 숙제 빨리 안 해? 뭐 게임기를 뺐거나 핸드폰을 뺐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기가 쉽겠죠. 자, 그렇게 강요하기보다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너 핸드폰을 지금 4시간째 계속 만지고 있네. 관찰, 느낌. 엄마 지금 많이 걱정돼. 그 모습을 보는 게 엄마가 너무 화가 나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욕구. 서로 간에 할 일들을 좀 충분히 하면서 네가 놀고 있다는 걸 엄마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 수 있겠죠. 부탁.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네가 언제 시작할 건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을 하거나 혹은 엄마 말을 듣고 좀 어떠니? 라고 상대방의 생각을 부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강요로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되게 많을 거예요. 당장은 그게 빠른 것 같지만요,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강요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을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더 많은 강요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더 센 강도의 강요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뭔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자꾸 사이가 껄끄러워지거나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간의 욕구들을 좀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 드린 이런 부탁들을 좀 잘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연습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주제를 한번 꺼내봐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네,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런 대화의 기술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이라고 불러요. 기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능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되는 기술, 우리가 조금 더 주변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자꾸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 분들과 99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강의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